2024년은 갑진년으로 용띠의 해이다. 소띠는 오행으로 축토에 해당하여 2024년의 용인 진토와 만나 육해살이라는 특별한 기운을 품게 된다. 이 기운은 을축생, 정축생, 기축생, 신축생, 개축생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2024년에 반드시 만들어내는 신살이다. 육해살이란 12신살 중 하나로 이름에 죽일 살이 들어가 있어서 다소 두려움을 느낄 수 있으나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사주명리학은 계절의 변화와 천문학에 따른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두고 있으며 그 본질 속에는 반복되는 주기성을 갖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사주란 반복되는 주기에 따른 고찰인 것이다. 이처럼 현재 내가 어떠한 큰 흐름 속에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의미를 두고 현재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지혜로운 행동과 피해야 할 행동을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육해살은 한자로 여선육, 해칠해를 쓰며 유객 또는 의지살이라고도 한다. 마치 구름이 하늘을 뒤덮어 태양의 빛을 가리는 것과 같이 나를 비롯해 나의 가족인 부모님, 형제자매, 배우자에게 삶의 그늘을 들이우며 어려움을 가져다 주거나 크고 작은 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게 만드는 6가지의 불길한 애군을 말한다. 즉, 육해살이라는 애군이 닥치면 나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치며 다른 좋은 운들까지 피해를 주고 훼손시키는 흉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시기에는 노력보다 운에 기대며 요행만을 추구하다가는 끝없는 실패로 이어지고 불필요한 문제에 휘말릴 위험이 있다. 예로부터 소띠에게 육해살이라는 애군이 찾아올 때에는 매사에 일이 지연되고 장애가 많이 따른다고 하였다. 정체된 기운에 해당하며 사람을 벼랑 끝으로 떠미는 기운이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러한 압박감 속에서 자신의 숨겨진 잠재력과 재능을 발견하고 강하게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벼랑 끝으로 떠밀려 있는 상태에서 소띠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걸고 반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마지막에 기지를 발휘하여 담대한 배짱으로 칼을 꺼내들어 역경에 도전하게 된다면 소띠의 그릇이 커지고 스스로 제안했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올해 이러한 소띠의 육해살을 활용하여 상승의 기운을 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예로부터 왕족과 부유한 사람들은 보석과 장신구가 기운을 보호하고 상승시킨다 하여 평소 늘 착용하였다. 특히 손가락에 낀 반지는 재물운의 상징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하기도 하고 대를 이어 자손들에게 물려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보석의 제대로 된 사용법과 자신의 기운에 맞는 것을 고르는 방법을 몰라 대부분 잘못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그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화를 당하고 있는 분들도 많을 것이다. 무작정 값이 비싸다 하여 좋다거나 값이 저렴하다 하여 나쁜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각각의 다른 능력이 깃들어 있는 보석을 자신의 기운과 알맞는 것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부터 2024년의 소띠에게 상승의 기운을 가져다주는 행운의 보석과 그 기운을 이용하여 재물운을 끌어올려주는 놀라운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2024년 그 어느 때라도 이 보석의 모든 기운을 최대로 발휘하는 방법을 익히게 된다면 올 한 해 부와 번영은 반드시 넘쳐나게 될 것이다. 소띠인 사람들이 올해 육해살을 활용하여 상승의 기운을 끌어올려주는 행운의 보석은 가넷이다. 가넷은 오래된 전설에 따르면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의 삶을 아우르는 신성한 빛으로 여겨졌다. 가넷은 신의 광채를 반영하는 거울과 같아 그것을 몸에 지니는 자의 삶에는 영원한 빛이 비춰진다고 전해진다. 그래서 가넷은 고대부터 천국을 비추는 보석이라고도 불렸으며 구약성서에도 가넷이 등장하는데 노아는 대홍수 속에서 어둠을 이겨내기 위해 가넷을 연마하여 사용하였고 이 가넷은 비가 내리는 어둠 속에서도 방주를 비추어주는 빛으로 활약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가넷은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이들에게 열정의 힘을 주고 성공으로 이끄는 힘이 있다고 전해진다.
그래서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 역시 자신의 초상을 가넷에 새겨서 지니고 다니며 막막한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는 지혜를 갖는다 여겼으며,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사람들 또한 가넷으로 만든 인장 반지를 중요한 문서와 귀중품을 봉인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는 가넷이 권위와 신뢰를 영원히 지속시킨다 하여 그리하였다. 이처럼 가넷은 오랜 역사와 전설 속에서 그 힘을 인정받아온 신비한 보석이다. 가넷을 몸에 지니는 것은 고대의 지혜와 자연의 힘을 빌려 삶을 보다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 가넷은 창조의 불이며 불패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 출구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삶에 지쳐있는 위기의 순간에 지니고 있으면 놀라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겉보기에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생명력을 강화시켜주고 위기는 용기로 변하게 된다. 가넷은 소띠 사람들의 각자의 삶에 무한한 가능성을 부여하며 소띠 사람들의 내면 깊은 곳에 숨겨진 열정과 힘을 일깨워준다. 가넷은 단순한 보석이 아니라 소띠 사람들의 삶의 길을 밝히고 소띠 사람들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해내고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해줄 것이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쌓여 마침내 큰 성공의 기운을 끌고 와 풍요로움을 맞이하게 해줄 것이다. 이 행운의 보석 가넷은 그 자체로도 우리의 몸의 기운을 불어넣을 수 있지만 금과 함께 착용하게 되면 그 힘이 더욱 크게 발휘된다. 옛 기록들을 살펴보면 금은 기운을 보호하고 상승시켜주는 최고의 도구라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행운의 보석은 반드시 금 장신구에 상감하여 매일 착용하고 다니라고 권한다. 그러나 제대로 된 착용 방법을 알지 못해서 그 기운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잘못된 사용 방법으로 인해 운을 하락시키는 경우도 많다. 운을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반지를 이용하는 것이다. 운의 상승을 위한 반지 착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만약 재물운이 넘쳐 흐르길 바란다면 약지에 반지를 껴야 한다. 약지는 모든 손가락의 근육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 손가락의 움직임으로 다른 손가락의 움직임도 좌우할 수 있는 화합을 의미하는 손가락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그래서 약지는 모든 기운이 모이는 곳이며 번영운과 재물운을 살려주는 곳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오른손잡이는 왼손에, 왼손잡이는 오른손에 반지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반지 안쪽에는 반드시 소원을 적어두는 것이다. 그리하면 약지에 모인 기운들을 극대화시켜 재물운을 끊임없이 상승시킬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